싸구려 수국과 이 명품 수국을 나누는 이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그에 맞게끔 올해 또 심어볼 만한 6가지 수종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가이센터의 나무아빠 김정모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국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저로서는 이 수국이 추위에 죽지는 않는지, 또 우리나라의 이 고온다습한 기후를 잘 견딜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수국도 싸구려 수국이 있고요, 또 사람들한테 오래 사랑받는 이 명품 수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싸구려 수국과 이 명품 수국을 나누는 이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그에 맞게끔 올해 또 심어볼 만한 6가지 수종도 우리 JB가든센터 김정범 대표님과 함께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수국은요, 기농이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시고, 또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 옥천에 있는 JB가든센터에서도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싸구려 수국과 명품 수국을 가르는 기준, 그 첫 번째는 바로 추위를 잘 견디는가입니다. 아무리 예쁜 수국도요, 월동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이 수국이 가장 많이 쓰이는 시장이 어딜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천만 인구가 모여있는 이 수도권 시장입니다. 이 수도권 시장 중에서도 이 경기 북부 지역의 혹한의 기후를 노지에서 견딜 수가 없다면 이 수국으로서의 품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겨울을 넘겼다고 해서 또 수국이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북쪽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다시 남하를 할 경우에 이 일시적인 조온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샘 추위를 이 수국이 맞을 경우에 꽃대가 나오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수도권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 꽃샘 추위가 오더라도 문제없이 그 해에 이 수국꽃이 개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 2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 강한 목수국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핑카추입니다. 요건 피카츄예요. 나는 피카츄 하는데 핑카츄입니다. 전 피카츄 꽃이 그렇게 이쁜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요. 키가 90에 120cm. 마찬가지입니다. 목수는 무조건 절단입니다. 근데 선선해지면 아이보리 색깔이 훨씬 이쁘게 들어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핑카츄는요, 피카츄처럼 꽃이 복슬복슬하게 정말 피는 수국이고요.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이 가을에 잎이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붉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처음에는 이 녹색을 띠는 이런 흰색 꽃들이 빽빽하고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얘들이 나이가 들면서 흰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젓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꽃이 빈틈없이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나중에 이런 붉으스름한 핑크색 단풍이 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싸구려 수국과 명품 수국을 가르는 기준, 그 2번째는요, 한 꽃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꽃 하나에서 한 가지 색을 보고 그냥 꽃이 져버리는 게 아니라 여름을 꽃이 나고 나서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질수록 여러 가지 색상을 연출하면서 또 나중에 꽃이 지고 또 끝이 아니라 이런 드라이 플라워로서 또 새로 연출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꽃대 하나가 연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명품 수국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꽃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단풍이 들수록 잎이 얼마나 같이 변해주는가,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꽃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명품 수국이 있습니다. 바로 리틀 라임 펀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품 수국이라 하죠. 리틀 라임 펀치. 저는 때리는 펀치인지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뭔지 아세요? 그 뭐 칵테일 같은 거 후르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요렇게 한 번에 꽃 피는 시기가 틀려져서 꽃 색깔이 후르츠식으로 빌린다, 리틀 라임 펀치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 친구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폭이 1m, 키가 1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되어 있죠. 제가 리틀 라임 펀치는 진짜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이 잘 나오려면 무조건 늦게 잘라주는 거죠. 4월 중순 이후에 잘라줘야지 색깔이 아무래도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고냉지 지역이라는 데 있죠. 산악 지역, 이런 데도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대한 추운 시간에 노출이 많이 돼야.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갛게 단풍 든다는 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들이 낙엽잎이 잘 들죠. 그래서 그렇게 단풍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잘라줘야 된단 말이야. 심어놓고 4월달에 자르셔도 되고, 지금 잘랐다가 새순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잘라도 됩니다. 어디를 잘라야 되나? 근데 자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지가 알아서 막 나옵니다. 수국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리틀 라임 펀치는요, 라임 색깔 꽃을 피우는 이 기존의 리틀 라임이라는 목수국처럼 처음에는 꽃이 피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꽃에 이 하와이안 펀치 색깔이 더해지기 때문에 리틀 라임 펀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흰색, 라이트 핑크, 마지막에는 하와이안 펀치. 이 색이라는 것이 아래부터 혼합해서 위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특징이고요. 초여름부터 이런 라임색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서 꽃 색깔이 여러 개가 이렇게 동시에 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고 또 나중에는 드라이 플라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줄기가 굵어서 꺾이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이 7월 초부터 피어서 가을 늦게까지 피고요. 이렇게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분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 전정 시기는 늦은 겨울 1월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늦게 3월 초, 3월 중순에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명품 수국과 싸구려 수국을 가르는 그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목대가 굵은가입니다. 이 나무 수국, 즉 이 목수국은요, 이 깻잎 수국보다 이 추위에 더 강하고 개화 기간이 더 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이 너무 클 경우에 이 꽃대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유명 가드너들은 이 목수국을 볼 때 이 목수국이 이렇게 쓰러지냐 쓰러지지 않느냐를 굉장히 또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빳빳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서야만 나중에 컴팩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영이 잡힐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국의 꽃대를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는 이런 수국으로 라임라이트 프라임이 있습니다. 수국 중에 라임나이트가 있죠. 라임나이트는 가장 유명한 수국이죠. 근데 라임나이트 프라임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 라임나이트는 늘어지거든요. 라임나이트 프라임들은 어떠세요? 빳빳하게 서 있죠. 네,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수국은 수국 중에 대혁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전국의 라임나이트 프라임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꽃도 크네요. 꽃도 큽니다. 라임라이트 프라임은요, 현재 수국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수종 중에 하나고, 개화 기간이 더 빠르고 꽃도 오래 볼 수가 있겠지만 추운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산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라임색이 더 진하게 피고 또 밝게 핀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기존 목수국보다 단풍이 들면서 이 기존의 색들이 핑크색, 붉은색이 들지만 더 선명하게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킬은 1.2m에서 1.8m 정도, 또 폭은 또 1.2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생화로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드라이 플라워로서 절화로도 굉장히 좋은 꽃을 만들고요. 관리가 특별히 없이도 아주 잘 자랄 수가 있다. 싸구려 수국과 명품 수국을 가르는 그 5가지 조건. 그 네 번째는요, 바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이 수국이 창출할 수 있느냐.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화훼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은 수국이 관상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화 시기가 더 빨라서 꽃을 더 오래 본다든지, 키가 좀 더 큰 목수국의 경우 울타리용으로 쓴다든지, 이 차폐용으로 쓴다든지, 꽃대를 잘라서 테이블 위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장 꽃으로 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생화로서 인테리어로도 적용을 하고요. 이 드라이 플라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기농예신에서 몇 년 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이 수국꽃도 보고 또 이 수국 잎으로 차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이 차수국, 네덜란드 하이드렌티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국 하나로도 다양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라이트 파이어라이트. 이뻐요? 네. 아우, 저도 정열적으로 최고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이어라이트는 키가 좀 많이 크는 이런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폭이요 125cm에 키가 175까지 키울 수 있는 이런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키가 좀 같습니다. 크네요. 네, 키가 좀 많이 큽니다. 이 파이어라이트는 크림색으로 꽃이 폈다가 나중에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붉게 변하는 특징이 있고요. 키가 1.8m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생울타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강렬한 붉은색으로 포인트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절화용으로 굉장히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상품화된 목수국 중에서 내한성이 가장 강한 종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색이 가장 이렇게 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이른 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만 가지치기 해주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 토양이 눅눅할 경우에, 배수가 좀 안 될 경우에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리틀 킥파이어입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파이어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죠. 네. 리틀이라는 건 작게 자란다는 거죠. 네. 퀵파이어라고 하면 불이 빨리 붙는다 이 말이잖아요. 한 달 가까이 물이 단풍이 빨리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리틀 킥파이어는 키가 작은 수국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른 수국보다 한 달 더 빨리 꽃이 핀다는 거죠. 그만큼 더 빨리 물든다.
그래서 퀵파이어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국꽃이 레이스캡 형태로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벌과 나비를 끌어당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수국 같은 경우는 암술 그리고 또 수술이 있는 이런 참꽃 그리고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헛꽃이 있는데 이 참꽃 부분이 다 덮이지 않고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벌과 나비 테마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리틀 퀵파이어고요. 색깔은 크림색 화이트에서 이 핑크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고요. 키가 작기 때문에 화분에 키우기 안성맞춤인 그런 수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싸구려 수국과 명품 수국을 구분하는 이 5가지 기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바로 손이 덜 가는 식물인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쁜 수국이라도 병해충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월동에 약해서 계속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든지 그러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이 덜 가는 식물로는요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비트가 있습니다.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비트. 네. 타이니는 작게 큰다는 얘기인데 네. 요것도 한번 키 한번 보시자고요. 네. 80에 80. 타이니라는 거는 작게 자란다는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수국의 원리는 4월 중순에 커팅을 하면 꽃을 늦게 피게 하면 꽃을 3달까지 볼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이거 아까워서 안 자르거든요. 저 같으면 한 5cm만 내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워서 안 자르죠. 무조건 잘라야지 꽃도 개량도 많아지고 꽃이 안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동 25도죠. 말이 25도인데 전국 재배 가능합니다. 키가 최대 10c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난쟁이 수국인데요. 이 라임색에서 크림 화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개화량이 그만큼 더 많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핍니다. 이 수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 나중에 단풍이 들 때요. 이 꽃도 예쁘지만 잎이 오렌지랑 레드 색깔로 잎이 변한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키가 작은 수국이기 때문에 목대가 그만큼 강해서 꽃대가 쓰러지지 않는다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봤던 명품 수국의 5가지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위에 강한가. 두 번째, 한 꽃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가 있는가. 세 번째, 목대가 굵은가. 네 번째, 수국이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5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손이 덜 가는 식물인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수국은요 기농이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시고 또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 옥천에 있는 JB가든센터에서도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농이신 안PD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최고 유명한 프로본 이너스에서 만든 이 목수국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목수국 관리하시는 거를 궁금해 하신다면 나중에 기농의 신에서 가드닝 교육이나 JB가든센터 오시면 언제든지 설명 가능할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